뉴원의 통계학 버전 2 이원우입니다. 분산 분석의 마지막 시간으로 분산 분석에서의 등분산 가설 검정, 무슨 얘기냐면 K개 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루는 분산 분석에서 기본 전제가 그 K개 집단의 분산이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설 검정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바틀렛 검증법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분산 분석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두 집단의 분산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하다가 뭐 좀 거의 다 했습니다만은 다 마무리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이 두 집단 간의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이었어요. 그래서 가설이 두 집단 시그마 1제곱 다른 한 집단 시그마 2제곱의 분산이 같지 않다를 가설 검정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가설을 살짝 변형시켜 보니까, 다시 표현해 보니까 분수를 했어요. 1이냐 시그마 1제곱 나누기 시그마 2제곱이 1이 아니냐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죠? 아무튼 파라미터야. 시그마 1제곱, 시그마 2제곱 모르는 값들이야. 모집단의 값들. 그래서 그에 유사한 형태의 같은 형태죠. 검증 통계량이 S1제곱 나누기 S2제곱이다. 이 S1제곱은 물론 첫 번째 모집단에서 표본을 얻었을 때 나타나는 표본 분산, S2제곱은 두 번째 모집단에서 표본을 얻어서 분산을 구할 때 S2제곱이죠. 그래서 이 검증 통계량의 값이 1을 기준으로 아주 작거나, 그렇죠? 이게 1이냐 아니냐니까 1을 기준으로 아주 작거나 뭐 아주 클 때 H제로를 기각하게 된다. 그렇죠? 예. 여지껏 했던 것들, 여지껏 가설 검증할 때와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렇죠? 형태만 이렇게 조금 복잡한 형태 달라졌을 뿐이지 같은 이야기다. 그러면 검증 통계량의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 그 분포가 소위 F 분포라는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뒤로 밀려서 가설 검증에서 다루었어야 되는 문제를 확실하게 가설 검증 을 어떻게 하나 를 이제 오늘서야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F 검증을 하게 되는데 F 분포를 이용한 검증을 F 검증, T 값을 가지고 검증할 때 T 검증, 카이 스퀘어 값을 가지고 검증할 때 카이 스퀘어 검증, 그렇게도 부릅니다. 표본 분산의 분포와 표본 분산 분포 지난번에 훨씬 전에 우리 한번 봤었고요. F 분포의 정의도 물론 여기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자 F를 이렇게 복잡하게, 이거는 이제 카이스퀘어 분포하는 거야. 이게 카이스퀘어 분포하는 거고요. 표본 분산에 대한 분포. 이것도 카이스퀘어 분포하는 거고, 그것을 각각의 자유도로 나눴어. 이것의 자유도가 N1-1, 이것의 자유도가 N2-1. 각각의 자유도로 나눈 것의 비율. 그러니까 매우 복잡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이런 거를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지만 또 궁금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분들만 들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N1-1은 서로 지워지고 여기도 지워져서 간단히 이렇게 되고,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S2 제곱분의 S1 제곱 곱하기 시그마 1 제곱분의 시그마 2 제곱이 되는데, 이게 F 분포를 한다고. 자유도는 분자의 자유도 N1-1, 분모의 자유도 N2-1, 두 개의 자유도를 가져요. 그래서 규모 가설이 참일 때, 이게 1일 때, 우린 가설 검증은 항상 규모 가설이 참일 때 하고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더 간단해져서 F는 S2 제곱분의 S1 제곱이 되고 이 F 분포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간단히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가격을 정하자면 양쪽 꼬리에 떨어뜨려 준다. 양쪽 꼬리에 U의 수준을 알파를 양쪽 꼬리에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이 F 분포입니다. 이것이 F 분포. 이렇게 왜곡된 좀 분포예요. 그래서 오른쪽 꼬리 부분에 2분의 알파, 왼쪽 꼬리 부분에 2분의 알파씩 떨고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이 뭐야? 이거야, 이거. 네? 이 값이야. 그리고 이 값은 이거야. 이거. 맞습니까? 예. 이 값보다도 작거나 이 값보다도 클 때 우리 H절을 기각한다 라는 기가격을
얻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좀 복잡하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할까요? 예. 서로 다른 두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크기를 각각 7, 5로 해서 표본을 얻어서 구한 표본 분산들이 S1 제곱이 10.5, S2 제곱이 5.8. 이거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이라고 하자. 그럴 때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은가를 가설 검증하는데 유의 수준은 5%로 두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S1 제곱 나누기 S2 제곱 값을 구하니까 1.18이야. 예, 검증 통계량의 값이 1.18이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 기가격을 우리는 우선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구한 기가격.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6과 4. 이게 7, 5니까 자유도가 6과 4의 꼬리 부분 0.025 떨어뜨린 요 값이 9.20. 9.20은 어디서 나왔느냐? F분포표의 오른쪽 꼬리 부분 면적이 0.025일대의 F분포표입니다. 예? 오른쪽 꼬리 부분 면적이 0.5일대. 그러니까 자유도는 뭐예요? 6과 4. 6과 4니까 그 값이 9.20. 9.20.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F6과 4의 0.975야. 그죠? 0.975. 오른쪽 부분 면적에 대한 F분포표가 나와 있는데 F분포표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없어요. 오른쪽 꼬리 부분 면적이 알파 0.0251대의 분포표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거는 이런 성격이 있어.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순서대로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른쪽 꼬리 부분이 알파인 F 값은 자유도를 뒤바꿔서 분자와 분모의 자유도를 뒤바꾸면 1-알파에 대한 값 분의 1 역수. 복잡하죠 좀. 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F 분포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6과 4의 0.975, 0.975는 뭐라고요? 오른쪽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975가 오른쪽 부분의 면적이죠. 그거는 자유도를 바꿔 4와 6 그리고 1 빼기 0.97로 0.025의 값을 찾으면 돼. 그게 이거야. 4와 6에 있어서의 0.025 꼬리 부분 면적에 대한 F값 6.23입니다. 6.23분의 1이야. 그래서 좀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6.23분의 1은 0.16. 그러니까 0.16보다 크고 1.81이 9.20보다 작기 때문에 기가격이 있는 게 아니죠. 이 자료를 가지고 F값을 구했을 때 1.81이 나왔으므로 기가격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야? H0를 기각할 수 없다. 즉 두 집단의 분산은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조금 복잡하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우리 두 집단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를 따질 때 사실은 통계 패키지,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에 대한 피밸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됩니다. 많은 그 배경에는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다를 설명하고 싶어요. 이런 거를 확실히 이해하면 컴퓨터를 돌릴 때 통계 패키지가 계산해 준 값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확실해지니까.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주제 바틀렛 테스트 보겠습니다. 분산 분석 모형에서 오차항에 대한 가정이 이랬어요. K개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이야. 그렇죠? K개 모집단의 분산이 전부 같다. 그러므로 얻어진 표본으로서 첫 번째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1 제곱, 두 번째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2 제곱, K번째 시그마 K 제곱 이 모두 똑같은지를 가설 검증해야 되는 거야. 만약 이 가설 검증에서 H0가 기각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야. 전제 조건에 문제가 있으니까 분산 분석 과정도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기본 전제가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한데 어떻게 그 결과를 쓸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에 대한 가설 검증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 이 시간에 강의 내용의 수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만 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통계 패키지, 컴퓨터가 계산해주는 그 값이 어떤 값이고 그 값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의 자료는 ABC 세 가지 처방이 있는데
의료 자료죠. 환자의 고통 해소 시간을 처방에 따른 환자의 고통 해소 시간을 8명씩 측정했어. 이 자료는 자료 변환에서 다루었던 대로 대수 변환을 시켜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분산 분석을 한 후에 잔차 도표를 보면 상당히 A, B, C 순서대로 그 분산이 커지는, 잔차가 분포되어 있는 폭이 넓어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뭐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다뤘던 자료 변환에서 로그 변환을 보시면, 로그 변환은 밑이 2인 변환입니다. 로그 2의 y를 취하면 좋다. 아주 뭐 스탠다드 좀 만들어진 자료처럼 그렇게 딱딱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고통 해소 시간 위에 있는 이 자료에 로그를 붙였어. 로그 y. 그러면 이 값들이 전부 이렇게 변환되죠. 표본 평균을 보니까 변환된 값들의 표본 평균은 1.75, 분산은 0.54, 2.43, 분산은 0.46, 표본 평균은 3.1, 분산은 0.77이야. 이 값들의 평균과 분산 값들이에요. 그러면 분산이 일단 일정하죠? 안정되어 있죠? 0.5 근처에, 0.5 근처는 아니지만 큰 차이는 없잖아. 예? 그래서 이 자료 가지고, 변환된 자료 가지고 분산 분석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자료 변환해서 다뤘는데, 등분산 가정, 이걸 이제 등분산 가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equal variances, 가정은 A의 분산, B의 분산, C의 분산이 같으냐를 따지는 문제야. 가소감정하는 문제야. 그래서 바틀렛 검증법에 의한 결과만 여기서는 보기로 하자. 파이썬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원자료에 대한 것과 대수 변환으로 변환된 자료에 대한 결과. 원자료. 이 p-밸류가 0.0001355 나왔으니까 이 자료에 대한 분산이 같으냐 하는 가설 검정은 기각이죠. 그렇죠? 변환된 자료, 로그 변환시킨 이 자료에 대한 등분산 검정 결과는 0.4032야. 그러니까 자료를 변환시켰더니 등분산 가정이 맞네. 등분산 가정이 위배되지 않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바틀렛 테스트로 한 결과입니다. 당연히 대수 변환된 자료들에 대해서만 등분산 가정이 성립하고 p-밸류 0.4032, 대수 변환된 자료들로 분산 분석 결과를 사용해야 된다. 그죠? 분산 분석은 분산이 같은 가정하에서 분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환된 자료에 대한 것들은 분산이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환된 자료를 가지고 분산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내놔야 돼. 보고서나 연구자료에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이제 뒷페이지를 보면 분산 분석한 결과야. 예? 원자료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 처방 세 가지, ABC, 진통제 세 가지 ABC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 우리 뭐 데이터만 봐도 엄청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p-밸류가 0.000849. 변환을 시켜서 분산 분석한 결과. 우리는 이 결과보다는 아래 결과, 로그 변환된 자료의 분산 분석 결과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p-밸류 뭐 거의 비슷하네요. 0.000889. 그러면 원자료를 분산 분석했을 때의 잔차도표 요렇죠. 조금 넓어졌고 여기는 뭐 엄청 넓어졌어. 그렇죠? 예. 변환된 자료의 분산 분석 결과, 잔차 분석. 폭이 이렇고 이것도 폭이 이래서 뭐 이렇게 무슨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저런 자료, 앞에서 봤던 이 자료는 로그 변환을 취해서 분산 분석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맞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설명하면서 마지막 시간 바틀렛 검증법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도움을 얻지 않고서는 바틀렛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분산 분석이라는 주제, 큰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우리 20번 이 강의를 하면서요,
상당히 초신자, 처음 배우는 사람들, 통계학에 그렇게 많은 그 지식을 이 강의를 통해서 얻으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수준이 높은 강의가 뒷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이원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까지는 거의 공통적으로 통계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뭐 공분산 분석 무슨 자료 변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대학원 수준이라고 할까요? 예, 그 기초통계학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들도 사실은 실무에서는 현업에 있는 에서 일을 하는 분들 실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어 넣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귀 분석 차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